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대구 유권자들이 평소 같으면 한 번 접어야 할 투표용지를 두 번 접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분위기 탓에 투표 의사를 숨길 필요성이 적었던 대구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두 번 접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 동향으로 보고된 건데요.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 권역별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가운데는 사전투표소 분위기 보고서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3,000명에 이르는 정보경찰이 투입돼 투표 상황을 염탐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최근 6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실 환풍기 근처에서 담배를 태워 윗집으로 연기를 날리는 등 맞대응에 나서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보복에 나섰다간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층 사람이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소음을 전달하는 등 위층 사람을 괴롭히려는 고의가 명백할 경우 되레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반면 위층 사람이 낸 소음은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2차 전지 핵심 기술과 인력을 둘러싸고 벌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맞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LG화학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인력을 개별 접촉해 채용한 적은 없고 공개 채용에 지원한 후보자들 중에서만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거 없는 이슈 제기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년간 자사의 전지사업본부 핵심 인력 76명을 빼갔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레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엔 대형 콘서트를 펼칠 전문 공연장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세계적인 K-팝 스타들이 정작 한국에선 전문 공연장이 없어 대빵살이를 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공연이라도 프로축구 K리그 경기가 있는 날엔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조례상 음악 공연은 체육시설 활용 순위에서 꼴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공연시설 부족으로 국내 공연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사이 일본이나 홍콩은 연일 K-팝 스타의 공연을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80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이용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요통과 당뇨병이 한국인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1,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폐, 심장 질환과 관절염.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로 관심이 커진 조현병은 16위라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요통과 낙상, 20대의 경우 남성은 교통사고와 조현병, 여성은 낙태와 불임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30대부터 남성에게 당뇨병이 질병 부담 1위로 오르고 40대는 요통, 50대엔 심장, 간, 뇌질환이 많아진다는데요. 60대는 남녀 모두에게 당뇨병이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7, 80대는 치매와 뇌경색이 질병 부담 1,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과 4, 5년 만에 전국에는 20여 곳이 넘는 무슨 리단길이 생겨났는데요. 요즘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은 송파구의 이른바 송리단길, 연남동과 뉴욕 센트럴파크를 합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이 붙은 연남동과 복고풍 인기로 떠오른 익선동, 을지로도 인기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동네가 급부상하는 동안 다른 동네는 소리 소문 없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의 원조로 불리는 이태원 경리단길과 한때 서울의 대표 인기 장소였던 망원동 망리단길이 대표적인데요. 천정부지로 뛴 임대료도 문제지만 유행 흐름이 너무 짧아져서 뜨는 속도만큼 지는 속도도 빨라진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개장 50주년을 바라보는 어린이 대공원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고 합니다. 1973년 개장 당시엔 동양 최대 규모의 종합 놀이시설로 어린이 대공원에 다녀온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일 정도로 인기였지만 반 100년이 가까이 흐른 지금은 공원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같이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대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선 데다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가 크게 바뀐 탓에 리모델링 공사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오늘 오후 8시 반 대형 불꽃쇼로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이번 불꽃쇼는 지난 2017년 롯데월드타워 개장 때와 그해 연말에 이어 세 번째로 타워가 가진 매끄러운 곡선 외관을 활용해 용이 타워를 감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의 불꽃인 드래건 이펙트가 첫 선을 보인다는데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을 벗어나 불꽃쇼를 관람하기 좋은 장소로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과 뚝섬 유원지, 잠실대교 북단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